정확한 출구조사, 또 실패한 여론조사, 빅데이터는 알고 있었나? 도입 이래 100% 적중률 출구조사.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자 실시됐던 KBS, MBC, SBS 방송 3사의 출구조사가 100% 적중률을 이어갔습니다. 방송 3사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해 사전투표를 한 1만 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보정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대선 개표가 이루어지자 출구조사와 흡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후보는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두 사람의 표차는 24만 7,077표이며 득표율 차는 0.73%포인트였습니다. 지난 2002년 방송 3사는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고 2007년과 2012년에도 이명박, 박근혜 후보, 2017년에는 문재인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점치며 당선자를 모두 맞췄습니다. 지상파 3사와 조사 분석 기관 쪽은 사전투표 직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지난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1만 명 샘플 전화 여론조사가 정확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꼽았습니다.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투표 예상 득표율을 산출해 당일 투표 현장 조사 결과를 보정했다고 얘기했습니다. 1만 명 샘플의 전화 여론조사에선 사전투표를 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사전투표율보다 조금 더 많이 응답한 셈입니다. 여기에 선관위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사전투표 득표율은 51대 44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선 것으로 예상됐는데 당일 현장 조사는 그 수치가 반대로 나왔다고 합니다. 사전투표 비중이 실제로는 절반이 조금 안 됐으니 얼추 선거 결과와 맞는 셈입니다. 또 틀렸다 여론조사. 한국갤럽은 지난 7, 8일 결과 윤석열 후보 46%, 이재명 후보 40%로 6%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리얼미터는 7일 윤석열 후보 50.2%, 이재명 후보 46.5%로 8일 윤석열 후보 50.2%, 이재명 후보 47.1%로 각각 3.7%포인트, 3.1%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유독 여론조사 결과가 들쑥날쑥한 선거였습니다. 같은 업체가 한 조사도 하루 이틀 사이에 흐름이 휙휙 바뀌었습니다. 이번 대선 여론조사가 민심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 데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지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연령 등을 달리 응답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게 업계 측 이야기입니다. 응답자의 의도적인 왜곡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론조사에서 자동응답 방식과 전화면접 방식이 동원되는데 아무래도 뚜렷한 의견을 가진 적극 지지층의 참여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론조사 업체가 난립하고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기관들이 앞다퉈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론조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예측 방법은 없었을까요? 빅데이터는 이미 알고 있었나?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구글 트렌드가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했다는 사실이 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는 힐러리가 우세하다는 결과를 내놓았지만 구글 트렌드의 관심도 변화를 살펴보면 트럼프에 대한 검색량이 힐러리를 앞서고 있었고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때 미우나 고우나 관심도가 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무관심보단 낫다는 이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선에서는 구글 트렌드만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2021년 국내 검색 엔진 점유율인데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1, 2위인 네이버, 구글을 같이 살펴봐야 의미 있는 데이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국내 검색 엔진 점유율이 가장 높은 네이버를 보겠습니다. 네이버 데이터랩의 관심도 지수는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주간 지수는 윤석열 후보 50.7, 이재명 후보는 49.3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유지하다 단일화 이슈로 윤석열 후보가 상승했고 이슈가 식으면서 3월 6일 잠시 동률을 이루었으나 다시 윤석열 후보가 선거일까지 앞서갔습니다. 구글 트렌드로 지난달 8일과 이달 5일 지수를 비교하면 두 후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컸습니다. 이 후보는 32에서 100으로 윤 후보는 23에서 64로 각각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관심도 지수가 윤석열 후보보다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썸트렌드를 활용해보면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한 지난 3일 이재명 후보의 SNS 게시물 언급량은 총 20만 9,378건을 기록하며 19만 4,743건의 윤석열 후보를 앞섰습니다.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는 SNS 언급량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이버와 구글의 두 포탈은 네이버는 윤석열, 구글은 이재명 후보가 각각 우세했으나 SNS 언급량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던 부분이 그동안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았던 샤이 이재명이 있었다는 지표로 분석됩니다. 이외에도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감정 분포, 감정 흐름, 긍정 분포, 관련 키워드 등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연령별 투표율 분석 및 연령별 포털 SNS 사용률 역시 보정해야 될 지표일 것입니다.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나 휴먼 에러 등 문제점으로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AI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예측을 더 정확하게 놓을 수 있고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